공사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했다. 그 1원을 못 받았어. 1원을. 그래도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유치권을 가지고 낙찰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어.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에 관한 기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주규빈입니다. 네, 오늘도 전길봉 교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벌써 15강이 됐어요. 그쵸? 벌써? 네. 아. 15강. 공매 물건 유치권 뽀개기예요. 오늘 또 주제가. 아, 그렇습니까? 숨가쁘게 15강까지 달려왔는데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 공매가 좀 낯설죠? 공매라는 그렇죠. 경매에 비해서. 경매도 낯설는데 공매는 더 낯설죠. 예. 그쵸? 그 또 공매로 들어오니까 압국수유담 국공기금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잖아요. 네, 네. 경매는 그런 게 없으니까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공매로 딱 오니까 네. 압국수유담 국공기금 국공기금. 탁 이렇게 나오니까 또 네. 그거 어렵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압만, 네. 압류재산만 해당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명도가 필요하지만 명도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명도 필요 없고 시세 잘 보고 네. 그러면 공매에서 어렵지 않게 재테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또 나가볼 텐데 유치권이 뭐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 공사를 했다 합시다. 네. 이 이제 10층짜리 공사를 했고 네. 지금 내가 이제 50억이라는 공사 대금을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네. 이제 공사를 시키는 이제 시행사고 네. 나는 이제 시공사예요. 네. 그런데 시행사가 공사비를 나한테 안 줘. 내가? 왜? 안 줘. 나쁜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이 건물에 앉아 있으면서 펜스를 치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경비 아저씨를 세우고 예,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게시물을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이걸 갖고 있으면 네.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게 공사비를 안 준다는 것은 이게 부도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제 이 토지하고 건물을 경매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 토지하고 건물을 100억에 낙찰 받아왔어. 네. 그럼 내가 지금 공사비 얼마를 못 받았다 하겠어요? 50. 내가 이 50억을 받을 때까지 이 점유를 안 넘겨줄 수 있는 것을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공사대금 채권자가 공사업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낙찰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권을 가져가려면 네. 그 공사업자가 했던 공사대금을 줘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네. 재밌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경매에서 유치권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실제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 공사를 했던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유치권을 깨는 거예요. 어떻게 깨느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 소송에 가보면 아니 내가 공사해놓고 공사대금 못 받겠다던 사람이 소송에 가면 한 많은 사람들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걸로 깨져버려요. 아이러니하죠? 네,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이제 필름을 반대로 돌려보면 내가 공사를 다 했어요. 네. 공사대금 줘보세요. 공사대금도 다 받았어. 음. 그런데 우연히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건축했던 사람이 건축주가 나를 찾아와서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좀 해주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돈 받으면 반반씩 나누자는 거지. 그럼 나는 싫을 이유가 없죠. 콜.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펜스를 치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경비 아저씨를 세우고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내가 점유를 차지하고 있어. 낙찰받은 사람이 와. 그런데 이제 나는 뛰어다니는 사람이고 낙찰받은 사람은 날아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상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형사 고소하는 것을 변론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둘이 공사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50억 정도 공사대금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쪽 계좌에서 이쪽 계좌로 돈이 왔겠지. 네. 증거가 있을 것 같아요. 증거가 있겠지 네. 말하자면. 네. 그럼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응? 공사대금을 준 흔적을 찾아서 제공한다든지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 버리면은 공사대금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둘이 짰다는 게 느껴지겠지. 예를 들어서 아니 공사를 이렇게 50억 하면서까지 공사대금을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게 좀 말이 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가 네. 기존에 공사해 놓는 걸 가지고 그래 놓고 이제 펜스를 치고 컨테이너에서 갖다 놓고 경비 아저씨 세우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경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공사업자가 점유를 취득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유치권 행사는 해요. 그런데 그 유치권을 가지고 낙찰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어. 낙찰자한테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예, 예.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낙찰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매 유치권에서 공매 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명도하러 가니까 어떤 사람이 유치권자라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치권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쟁점을 갖고 있는 유치권자가 있고 네.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낙찰받은 나한테는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유치권을 만나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유치권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에 대한 유치권자입니까? 두 번째, 유치권은 성립되지만 낙찰자인 나한테는 그 유치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없는 유치권자입니까를 구별할 줄 알면 유치권이 더 뽀개질 수 있겠죠. 지금 유치권이 두 개를 일단 뽀겠죠. 네, 네. 네, 그걸 유치권 뽀개기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유치권은 그렇게 써나 뽀개지고 두 번째 이제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쟁점으로 가볼게요. 네. 자, 유치권은 민법 320조에서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네. 그 물건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을 때 그 물건을 그 변제를 다 받을 때까지 변제 특약이 없다 한다면 그 물건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민법 320조에 나오죠. 네네. 예, 그렇게 그걸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점유, 채권, 결련성 있는 채권, 변제기, 배제 특약이 없을 거. 요렇게 타인. 이제 타인은 빼고 이제 타인도 다섯 가지 중요한 아니에요? 있는데 네. 이제 타인은 이제 크게 역할을 못 하니까 이제 큰 쟁점으로 요건을 만들면 점유, 결련성 있는 채권, 변제기, 배제 특약이 없을 거. 요 네 가지 요건을 주로 요건을 하거든요. 이 요건을 네 다 가지. 갖춰야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민사유치권 성립 요건 네 가지로 그러면은 예, 얘기할 수 그렇죠. 있구나. 그런데 네. 이제 그 중에서 그럼 점유가 뭐냐? 점유라는 것이 이제 경매 유치권에서 공매 유치권에서 점유가 뭐냐에 대한 판례를 네. 거기 지금 현재 95페이지 있죠. 네. 판례 보기. 네. 예, 점유라고 하면 예, 그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관념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의 유치권자가 공장 건물의 소유 회사가 부도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 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 용역 회사와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해 용역 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인식 그 공장에 대한 경비 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의 공장의 건물에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그 공장 주변을 경비 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점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이렇게 가장 하면 되는 점유를 이제 대표하는 판례예요. 첫째, 펜스를 치고 네. 따라서 해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예, 펜스를 치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경비 아저씨를 세우고 그다음에 통제하고 그다음에 게시판 네. 유치권 행사 중 게시 예, 이런 말을 게시를 써서 해놓고 하고. 있었다 한다면 네. 점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안 하면 점유가 없느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지. 일단 그런 거 안 했다 해도 점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이
MC님이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MC님 이름으로 등기가 됐잖아요. 네. 그걸 공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은 공시원칙에서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유치권도 물건이에요. 네.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유치권자가 꽁꽁 숨어 있으면 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점유가 있어야 돼. 그 물건을 점유를 안 하고 있는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없는 거예요. 점유가 없으면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공사대금 채권이 있을 수는 모르지만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치권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공매 나온 그 부동산의 유치권자는 방금 얘기했던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형태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한다면 일단 공매를 낙찰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유치권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 이제 본안 소송에 가서 이제 또 입증을 잘못해가지고 유치권자가 뭐 점유에 대해서 법리를 잘 만들어내갖고 승소해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유치권에 의한 점유는 이 정도로 나타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점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네. 우리가 이제 유치권의 요건을 몇 개로 나눴어요? 4개로 나눴죠. 네. 하나는 점유, 두 번째는 채권? 채권. 채권인데 결련성 있는 채권이라고 그래요. 결련성. 그러니까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해서 제일 많은 채권이 공사대금이에요. 공사대금. 두 번째가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 네. 그래서 채권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유치권 소송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뭐 공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인데 공사했다고 공사가 되는 거 아니죠. 공사 도급 계약도 맺어야 되고 인건비 나가서 인건비도 좋다는 영수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건을 사왔으면 물건 사왔다는 세금 계산도 있어야 될 거고 네. 분기별로 부가치도 내야 되고 이겠죠? 급여도 줘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공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공사했다고 하면 누가 공사비를 인정해 줍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유치권 소송하면서 공사 시작해서 공사 마무리까지 10단계를 쪼개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지불했냐라는 것을 요구하면 그걸 어떻게 공사를 했다는 것을 돈이 들었다는 것을 입증을 못하면 유치권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이제 공사대금을 갖고 결련성 있는 채권. 그 다음에 공사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했다. 그 1원을 못 받았어. 1원을. 그래도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1원을 다 받을 때까지. 그걸 이제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판례가 원하는 게 하나 요건이 있거든요.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 예, 그래서 원상회복이라는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이라는 임대차 계약서에 그런 특약을 썼다 한다면 네. 나는 앞으로 이 물건이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을 때 공매에 나왔을 때 유치권 행사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특약으로 봐버려요. 네, 교수님 그러면 오늘 15강에서 유치권 뽀개기 내용 중에서 키포인트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키포인트 2가지. 네. 공매에서 유치권자를 만나면 유치권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 하나. 네. 유치권은 성립되지만 낙찰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법리 하나. 네. 그 다음에 유치권을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뽀개기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점유, 채권, 변제기, 배제 특약이 없을 거.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상입니다. 네. 유치권 뽀개기도 사실 굉장히 내용이 헷갈리는데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우리 교수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저희 15강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교수님. 예. 네. 교수님께서 워낙 스케줄이 많이 바쁘셔가지고 이제 16강부터는 저희가 이제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맞나요? 네. 네. 워낙 바쁘셔서 지방으로 여기저기 많이 강의도 다니시고 하셔가지고 저희에게 15강까지 배운 이 내용을 잘 복습해서 다음 16강부터 또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저희에게 조금의 시간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저도 같이 열심히 복습하면서 다음 16강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6강에서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16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 기술